네, 도커 네트워크 관련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커의 네트워크 환경을 보고 싶을 때는 도커 네트워크 ls 명령으로 리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브릿지, 그리고 호스트, 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도커 호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종류이고,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하는 컨테이너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특별히 네트워크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브릿지 네트워크 아이디 고유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컨테이너는 이 브릿지를 사용하는 모든 컨테이너는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별도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컨테이너는 다른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해당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create 명령으로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름을 my underbar network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값이 생성이 됐죠. 다시 ls 명령으로 조회를 해보면 my network라는 네트워크가 생성되었고, 이때 생성된 네트워크의 드라이버 타입은 역시 브릿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릿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도커 네트워크의 기본 드라이버고요. 디폴트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간 통신의 디폴트, 기본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바로 브릿지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는 항상 run 명령을 사용하죠. 그리고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아니라 백엔드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모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D 옵션을 많이 줬죠. 자, 거기다가 이 마이너스 네트워크 옵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볼륨을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는 마이너스 볼륨이라는 옵션을 사용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네트워크라는 옵션을 주고요. 우리가 생성한 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이름은 컨테이너 1 1번이라고 하고요. 해당 이미지는 엔진엑스의 레티스트 버전, 최신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문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요. 도커에서 어떤 컨테이너, 엔진엑스 최신 버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생성하면서 특정 네트워크를 지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이 my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컨테이너를 하나 생성해달라는 옵션에서 run 명령을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엔진엑스 최신 버전에 대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오타가 있었네요. 최신 버전을 다운 받으면서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이제 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옵션으로 한번 마이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 옵션으로 마이 언더바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름은 마이 네트워크. 그리고 아이디는 이 네트워크의 고유값이겠죠. 고유한 해시값이 들어있고요. 생성된 날짜, 그리고 스코프,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로컬이고 드라이버의 종류는 브릿지다. 그리고 IP 버전 6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펄스, 디폴트는 펄스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드라이버는 디폴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이 IPAM 같은 경우는 이제 IP 주소의 이제 관리 영역인데요. 이 마이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서브넷의 범위는 172.20.0.0/16, 게이트웨이 주소는 172.20.0.1을 사용한다라는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도 이 내부 이 프라이빗 IP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용도만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예, 어태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인그레스도 없고, config from, 그리고 config only 컨테이너.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생성한 컨테이너 1이 바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 컨테이너를 특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옵션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특정 네트워크를 인스펙트 했을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 리스트에 그 컨테이너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컨테이너의 고유 아이디가 있고요. 이름은 컨테이너 1, 그리고 엔드포인트 아이디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맥 주소와 이제 IP 버전 4 주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72.20에 0에 2에 슬래시 16 대역을 사용한다. 이 컨테이너도. 이 서브넷 대역과 거의 비슷하죠. 네. 서브넷 대역 안에 네, 포함되는 예, 같은 슬래시 16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이후에 도커 ps 명령으로 살펴보면 현재 컨테이너 1이 80 포트로 구동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특정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지정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컨테이너의 기본 포트가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는 엔진엑스를 생성해야 할 때는 도커 런 명령으로 -d 하면서 이 특정 컨테이너 2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이를 생성을 하면서 -p 옵션을 준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p 옵션을 주면서 외부에서 접속할 포트와 이 컨테이너의 포트를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부에서도 80 파트 사용하고 내부에서도 80 포트 사용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0 포트는 HTTPS 포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도커 호스트 서버가 이미 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지 않는 포트를 하나 지정해야만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엔진엑스의 최신 버전으로 컨테이너 2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도커 ps 명령을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생성했던 컨테이너 1은 자체적으로만 컨테이너 내부적으로만 80 포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컨테이너 2 같은 경우는 -p 옵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IP 주소 0.0.0.0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IP를 의미하거든요. 즉 외부에서 접속하는 모든 IP는 이 도커 호스트의 8080 포트 네. 이 도커 호스트 어떤 IP라도 8080 포트에 컨테이너 80 포트 TCP 80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외부에서 접속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local host 들어가면서 8080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도커 호스트의 8080 포트지만 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컨테이너의 80 포트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엔진엑스의 메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컨테이너를 한번 두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3번, 4번을 만들 텐데요. 동일한 옵션으로 자, 컨테이너 3번도 마이 네트워크, 이미지는 엔진엑스. 컨테이너 4번도 마이 네트워크 옵션, 그 다음에 엔진엑스. 동일한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3, 4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고요. 자, 이들이 사용하는 IP 주소를 보고 싶을 때는 도커 인스펙트 명령으로 이 네트워크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예제를 저희가 학습에서 배웠죠.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컨테이너들이 사용하는 내부 IP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내부에 들어갈 때는 무슨 명령을 사용한다고 배웠죠? 도커 execute 명령을 사용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성한 컨테이너 3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3를 접속할 건데
네, 쉘 명령을 실행해야겠죠. 네. 그리고 컨테이너 3에서 컨테이너 4로 접속하려면 사실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call-b 지금 저는 컨테이너 3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call-v 그리고 172.20.0의4 즉 컨테이너 4의 주소로 접속을 했더니 네, 여전히 엔진엑스 메인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간에는 서로 같은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쵸? 같은 브릿지 네트워크, 마이 네트워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로 통신이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컨테이너 우리가 4번을 직접 이름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4번으로 접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역시 얘 인덱스 메인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즉, 컨테이너 간 같은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꼭 IP 주소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이름만으로도 서로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DNS 마치 도메인처럼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빠져나왔고요. 자, 도커 ps 명령으로 다시 한번 도커의 엔진엑스 내용을 보면 예, 컨테이너 1, 2, 3, 4번이 있죠. 자, 이번에는 컨테이너 4번에 한번 접속을 해볼 텐데요. 네, 동일한 옵션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4번에 접속을 하려면 docker execute -it 컨테이너 4번 네, 4번 그리고 쉘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자,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call 컨테이너 3번으로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이 되죠? call 컨테이너 2번으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접속이 안 되죠? 네. 컨테이너 2는 예, 같은 브릿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네, 서로 다시 연결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정보를 자,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실 때는 예, 도커 네트워크 인스펙트 마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인스펙트를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필드가 있고요. 컨테이너 3번, 컨테이너 4번, 컨테이너 1번이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까지는 예, 또 서로가 통신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2번은 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럼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